이거는 모든 개수가 다 무리수라서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최고차항 개수를 상당히 간단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항상.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으면 뭘 곱하면 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몇이 돼? 1이 돼요. 그렇죠? 곱해줘요. 그럼 식이 생각보다 간단해져.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 1 다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니까 플러스 2 루트 2고요. 뒤에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대로 두는 게 좋겠죠? 이건 얘 곱하기 얘의 형태로 두고 얘네들이 더하면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그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죠. 근데 얘가 더 작대요. 알파가 더 작대. 둘 중에 더 작은 친구가 누구야? 얘죠? 얘가 알파래. 얘가 베타래.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3베타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루트 2 하면 되겠네요. 답은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계산이 조금 어려울 뿐인 문제죠. 다음입니다. 457. 얘들아, 쌤이 가우스 기호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지금 잘 안 들어놓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생하니까 꼭 잘 들어놓으세요. 알겠죠? 우리 2학기 공통수학 2 배울 때 다시 한번 아마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우스 기호. 가우스 X라는 친구를 배워볼게요. 무언가 처음 배우면 항상 뭐부터 학습하죠? 정의부터 학습합니다. 이 친구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절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우스 기호를 국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니? 가우스 기호의 정의는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외우세요. 정의니까. 가우스 X는 n이에요. n. 근데 n은 무슨 수? 정수예요. 정수. 예를 들면 가우스 3.1 몇이니? 3이라는 정수가 나온다 이거야 일단. 근데 어떤 정수? 어떤 정수가 나오냐 이거야.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일 때 n의 값을 가져요. 이런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3 이상 4 미만이죠. 그러니까 얘는 3이라는 가우스 값을 갖게 되고요. 가우스 3은 몇이에요? 3이 되겠죠. 3 이상 4 미만이니까. 가우스 마이너스 3.1은 몇이 됩니까? 자, 어디서 생각하면 되냐면 수직선 위에서 떠올려야 돼요. 여기 원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3.1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3보다도 조금 더 아래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이에요. 따라서 얘의 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다가 없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4인 거예요. 뭘 모르겠죠? 정의를 이해하셨나요? 정의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볼 땐 이해가 됐냐는 거지. 그럼 이게 이해가 왜 안 돼요? 가우스 1.7이 몇이에요? 가우스 1.7이 뭔 소리지? 정의를 이해했다 하지 않았어? X가 N인 건 이해하겠죠. 가우스 2.2가 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2.2가
쉽게 말하면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존재하냐를 따지자는 거야. 뭐 몇과 몇 사이에 존재해? 저기는 2와 3 사이. 2 이상 3 미만이지. 네. 그럼 여기 자리에 지금 n이 나오면 얘 값이 n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아, 가우스 마이너스 3.2는 뭐가 돼? 마이너스 3.2는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 수니?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사이. 그럼 넌 가우스 값이 몇이니?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게 가우스 기호의 정의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알아두세요. 가우스 x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2.3이라는 수가 있어. 조금만 더 써볼까? 2.314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는 2와 0.314를 더해서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무슨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정수 부분이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정수 부분. 좀 유식한 말로는 지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이 친구는 유리수?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17은 어때요?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소수 부분은? 틀렸어요, 여러분.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예요. 소수 부분이 0.83인 거예요. 이렇게.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의 값을 가져요. 수학적으로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17이라고 보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그것보다는 마이너스 4에서 0.83을 더해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17의 가우스 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4죠. 가우스 x는 x의 무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2.314의 가우스가 2고 마이너스 3.17의 가우스가 마이너스 4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유형마다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가우스란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집합 단원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고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 두 가지 정의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냐?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잘 봐라. 결국에 여러분 저 가우스 x는 어떤 값을 갖게 된다? 정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냥 x와 달리 그냥 x가 적혀 있었다 생각해봐. 가우스 x가 아니라 그냥 x야. 그럼 이 친구는 x가 0에서 1로 연속적으로 0.1, 0.1 이렇게 변화할 때 x값 자체가 변화를 해요. 그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당연한 얘기. 근데 가우스 x는 어때? 0에서 0.9까지 바뀌는 동안 이 친구는 바뀌지 않지. 이해되겠니? 따라서 이 친구의 답은 어떻게 나올까? 범위로 나오는 거지. 왜? 가우스 x, 얘를 만족시키는 가우스 x 값이 있잖아? 그러면 그 가우스 값이 개가 되는 x가 범위로 존재하거든. 예를 들면 가우스 x의 값이 결정적으로 1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x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1 이상? 2 미만이란 범위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너라는 친구를 n이라는 문자로 보자는 거야. n이 몇이냐 이걸 먼저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2n 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근데 n은 무슨 수죠? 무슨 수? 정수? 정수예요. 일단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여기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래도 이게 중요해. 우리는 완전 생 기초 문제를 보고 있는 거야. 가우스를 포함한 생 기초 문제. 이거 인수분해 되죠? 2n. 여러분 근데 쌤 사실 뭐 한 거야 지금 거의?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럼 따라서 n은 몇이 돼? 마이너스 3만 되죠. 2분의 1은 뭐가 아니니까? 정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n이죠. 그럼 x는 뭐예요? 마이너스 3 이상.
더하기 1하면 마이너스 2 미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친구 봐봐 얘들아. 458번. 자, 이 친구는 이렇게 풀어도 될까? 결국에 가우스 X 값이 최대 몇 개 등장하겠니? 최대 2개 등장하겠지. 아까처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등장하면 그건 근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근 다 가우스 X 값이 둘 다 정수가 나오잖아? 그럼 범위 2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선지 보고 유추할 수 있지 않니? 얘랑 얘가 가우스 값이 같지 않아? 얘는 답이 아니야. 얘랑 얘도 가우스 값이 같아. 얘일걸 답은?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도 있지. 그치? 너희는 하면 안 되겠지. 그치? 하면 이런 어쩔 수 없는 규칙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이거? 그건 영어 스킬이야. 자 그럼 459번은 어때요? 유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픈 거야. x와 가우스 x가 섞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예를 들면 x란 친구가 0.1에서 0.2, 0.9까지 바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는 바뀌죠. 그에 반해 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어떤 문제와도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니? 자연수는 1, 2, 3, 4, 5, 6 끝까지 갈 수 있죠. 무한계죠. 무수히 많아요. 실수 몇 개예요? 무한계죠. 나중에 집합 가서 얘기하겠지만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동양에서는요 옛날 얘기야. 동양에서는 무언가를 센다고 할 때 단위에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김 한 톳, 연필 뭐 한 자루, 뭐 단위에 자꾸 집착을 해요. 읽는 방법. 근데 그에 반해서 서양은 뭐에 집착을 하지? 단위가 아니라 애초에 셀 수 있냐 없냐에 집중을 많이 해. 그렇지? 그래서 a bottle of water 이러잖아. 물이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 복수형으로 셀 수 없다. 액체 셀 수 없잖아.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고체긴 하지만 유연해서 둘로 떼낼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복수형 잘 안 써요. 그지? 다 모르나? 어느 정도 알지? 그치? 그래서 얘도 서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수 중에서도 자연수가 있고 실수가 있잖아. 뭐 정수도 있고 실수까지 이렇게 있으면 허수도 있겠죠, 당연히. 자연수 무수히 많지. 맞지? 실수 무수히 많지. 이렇게 물어볼게. 자연수 셀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무수히 많은 것에도 종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셀 수 있을까? 자연수 셀 수 있어? 센다는 게 일단 뭐야? 이렇게 세는 거지. 1, 2, 3, 4, 5, 6, 7, 8, 9, 10 셀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자연수는 무수히 많은데 제가 제 생명을 다 바쳐서 세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요? 당연하지. 그래서 쌤이 지금 말하는 셀 수 있냐 없냐는 우리의 물리적 한계 내에서 셀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순서대로 세면 다 셀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야. 셀 수 있겠지? 자연수. 이해됐어? 정수 어때? 다 셀 수 있나? 세봐. 1, 2, 3, 4, 5, 6,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지금 어떻게 됐지? 1, 2, 3, 4, 5, 6,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썼지? 네. 그럼 저 끝에는 어떻게 셀 거야? 똑같이 하면 된다. 세봐. 쭉 세봐. 민수가 세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어때? 이거 세다 끝이 없어서 음수를 못 셌어. 이해돼? 이게 이해돼야 돼 일단. 이걸 세다가 선생님 이거 다 세고 나서 세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지. 얘 다 세고 나면이라는 뜻은 이건 한 세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규칙을 잘 잡아서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정수는 셀 수 있는 집합이야. 셀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세는 방법만 잘 생각한다고. 어떻게 세면 되냐면 생각해봐.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어때? 다 셀 수 있겠지. 어떤 느낌이야? 자연수를 세는데 1, 2, 3, 4, 5, 6, 7, 8 세잖아 쭉. 근데 1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1 세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2 세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세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유리수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곧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라. 자, 그럼 실수는 어때요 여러분? 대표적인 실수를 가져와 볼까? 0, 1 이런 것도 있고 2분의 1 이런 것도 있지만 뭐도 있지? 파이, 루트 2 굉장히 많죠? 셀 수 있을까요? 이걸 규칙을 다 생각해서 셀 수 있냐는 거야. 쌤 셀 수 있어요. 0, 1, 2, 3 일단 유리수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럼 유리수 해가지고 유리수에 루트 때린 거 다 세버려. 세제곱근 때린 거 다 세버려. 얘들아 무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우리가 아는 무리수 뭐 있어? 해봐야 파이랑 제곱근이 다지. 근데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여섯제곱근도 있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2분의 5제곱근도 있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제곱근만 있겠어?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수도 있어. 그걸 보고 뭐라 부르냐? 초월수 이렇게 불러.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파이야. 너네 파이를 유리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못해. 그치?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실수는 셀 수 없어요.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셀 수 있는 친구들 어디까지? 무슨 수까지? 유리수까지. 대표적인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있다. 딱 나눠갖고 얘네들은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해서 가산집합이다. 셀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이 친구는 뭐겠어? 비가산이야. 비가산집합이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집합이 아직 뭔진 모르지만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엄연히 다른 성질의 무한이다 라는 거지. 됐니? 그럼 봐봐. x가 여기지. 자, 이 친구는 x 실수지 맞지? 집중해봐. 그럼 이 친구는 비가산적으로 변화하는 친구야. 이해돼? 비가산적으로 변화해. 실수값이 0에서 루트 2로 가면 그걸 그대로 흡수하는 친구라고 x라는 친구는. 그에 반해 0에서 2분의 1까지 변할 때 얘는 어때? 얘는 안 변한다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 수학에서는 절대 비가산적인 영역과 가산적인 영역을 동위에 두고 보지 않아요. 절대로. 왜? 비교가 불가능해. 애초에. 그렇잖아. x가 얘가 이만큼 움직인다고 해서 얘가 이만큼 움직이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무슨 얘기? 이게 현실 세계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현실 세계면 이게 게임 세계야. 뭔 말인지 알아? 쌤은 이쪽으로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보여? 근데 좀 해상도가 낮은 게임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만큼 움직여도 픽셀이 그걸 못 따라올 수가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대충 무슨 픽셀이 뭔지 알지? 한 단위 1픽셀, 2픽셀 1픽셀, 1픽셀은 셀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인간 세계는 사실 셀 수 없을 만큼 셀 수 있지만 원래는. 그치?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시세포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게 다른 거를 동위에 두고 동위선상에 두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수학에서 거스르지 않는 사실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친구는 둘 중에 하나를 고정해 놓고 봐야 돼. 고정해 놓고 봐야 돼. 예를 들면 0에서 3까지 x값을 변화시킬 거야. 그러면 이 x란 친구 고정시킬 수 있어? 얘는 고정이 어려워. 왜? 얘를 하나로 고정시키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따져야 돼. 무수히 많은 케이스를 다 따져야 되잖아. 그에 반해 얘는 어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순간 얘는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해봐야 2개, 3개밖에 없죠. 그치? 2개지만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의 케이스를 고정해 이 친구의 값을 고정할 수 있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알겠니? 제가 이거를 그냥 얘들아 뭐 가우스 값 이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일 때를 따로따로 따져볼게 라고 넘어가면 그만인 부분이지만 근데 수학의 본질에 너무나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이 이제 미적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갑니다.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그럼 주점 알고 일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얘를 그대로 여기 끌고 와서 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문제 자체에서 지금 마이너스 1 포함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를 빼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가져요. 자, 그러면 여기선 이 식이 어떻게 변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따라오죠? 네. 그러면 2x 곱하기 x는 0. 마이너스 2가 어디죠? 여기네요. 플러스 3. 따라서 이 친구죠? 맞아요? 아니죠. 이게 지금 가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되는 거죠? 그치?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는 2. 근데 전체 범위가 여기 있었잖아. 얘 포함되는 건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2분의 3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제외돼요. 이렇게. 다음 이 친구로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마삼 풀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이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저는 우선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그 단원이 달라져도 유형들을 다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절대값 그 가우스 기호 따로 2차 함수에서 나오는 거 따로 다 이렇게 따로 하면은 끝도 없어요. 문자가 더 있었어. 463번. 60. 뭐라고? 460이랑 460 463. 2랑 3? 정삼각형을 만들었다. 뭐야? 그럼 이 길이를 A라 잡아? 여기가 몇이야? 2 마이너스 1. 이 길이도 2야? 근데 여기 길이 같지 않아? 그럼 여기 똑같이 A 아니야? 그럼 여기도 2-A 아니야? 이 친구 길이 나오잖아. 루트 A제곱 플러스 4야? 그럼 이 길이는? 루트 뭐시기 계산할 거야? 얘들이 길이가 같잖아. 그치?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얘가 루트 2 곱하기 2-A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양변 제곱해야겠네요. 근데 조심할 거 있어요. 이럴 때 A는 범위가 주어진다는 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이 이걸 진짜 더럽게 못해. 이런 거를. 항상 미지수를 잡잖아?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나?를 살피셔야 돼요. 양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4는 2 곱하기 a-2의 제곱. 전개합니다.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는 0이 되죠. 선분 AP의 길이 구하래. A 값이 몇이냐고 물어보네. 그럼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왜 4 쓰는지 알아? 방금 공식 쓰는 거다이. 준은 오늘 질문한 거 보니까 방금 그 반판별식을 잘 안 쓰더라고요. 쓰는 연습 좀 해주세요.
그럼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니까 12인가요? 2루트 3이라고 쓸게요. 근데 a가 2보다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아하. 이 문제는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개빠른 풀이가 있긴 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무리고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정오각형의 성질을 한번 알고 계셔야 돼. 한번 쭉 그냥 논리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오각형의 5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몇이 나와요? 540도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의 각의 크기는 몇이죠? 108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때리잖아. 그럼 이 세 개의 각이 다 같아요. 왜요? 왜요? 어디가 합동이어서? A씨랑 A. 이렇게 합동이죠. 근데 이 친구가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여기가 108도면 180도에서 108도 빼면 72도죠. 72도 그걸 2로 나누면 36도. 여기가 36도죠. 여기도 36도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36도가 나와요. 됐니? 잘 봐봐. 그러면 여기가 36도예요. 여기가 36도예요. 더하면 72도라 했죠. 여기 몇 도예요? 72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72도.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x라 하면 한 변의 길이를 x라 하면 요 길이가 몇이 돼요? x가 돼요. 따라오지? 다음 요 삼각형 보시면 36도 36도죠. 요 안에 있는 삼각형 보시면 36도 36도죠. 닮음이 되죠. 그래서 밑변부터 갑니다. x대 요 길이 뭐라 할까? a라 잡을게. x대 x 플러스 a는 따라오니? 지금 쌤 큰 삼각형에서 한 거예요. 너 길이 대 너 길이는. 작은 삼각형에서는 a 대 x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x제곱은 ax 플러스 a제곱. 그래서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요. 됐지? 그럼 x는 뭐가 돼요? 사실 a는 이렇게 써야 되지. 우리는 a 값이 궁금하죠? 한번 그냥 곱할게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가 x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x. 이거 xa로 쓰면 덜 헷갈리려나? a가 변수예요 지금. 마이너스 x 풀마 루트 5x제곱이죠. 5x제곱. x제곱 플러스 4x제곱이니까 5하고 밖에 x 빼요. 이렇게. 그래서 a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지? 마이너스면 음수가 돼버려요. 그럼 얘 곱하기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 내신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 봐봐. 너 대 너는 너 대 너와 같아. 그래서 이 길이를 1이라 가정하잖아. 됐어?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1이야. 그때 이 길이가 몇이야? x라고 가정해봐. 얘가 뭐였어 우리? a 아니었어? 얘가 뭐가 나와? 얘가 나온다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걸 보고 뭐라 부르는지 알아? 황금비 이렇게 불러. 황금비. 1대
x 대 1이다 쓸게. x 대 1은 작은 삼각형에서 한 거지? 큰 삼각형에서 하면 1대 x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봐.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얘의 양액은 그거 우리 황금비라 불러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건 외우는 편이 좋아요. 외워주세요. 됐니? 영상을 다시 보세요. 왜? 저는 그냥 푸는 게 더 쉬워 보여. 어떤 거 푸는 거? 아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기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다. 그럼 BP 길이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그냥 4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구하자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다. 그리고 황금비가 나오는 게 얘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점을 딱 끌고 와. 이렇게 쭉 이어. 그럼 얘 대 얘도 황금비를 만족하고 막 그래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 하게 될 거예요. 다음입니다. 464.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래? 뭐야, 판별식 쓰라는 거네? 맞아. 조심할 게 있어. 뭐지? K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판별식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해돼요? 항상 살피셔야 돼. K가 정수라고 하죠. 따라서 실수가 맞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유효하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판별 씁니다. 4분의 D 쓸게요. 준우야? 뭐의 제곱이죠? 뭐의 제곱이에요? 뭐라고? B'의 제곱이냐? 그러니까 B'이 뭐야 지금? K 더하기 3이죠? 원래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게 맞는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죠.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K가 제곱이 사라져요. 6K 플러스 10이 되네요. 너가 0보다 어떻다? 큽니다. 따라서 K는 뭐보다 크죠? 마이너스 6분의 10 3분의 5보다 크게 돼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467번) 이 친구가 실근을 가지래. 여러분 실근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판별식 쓸 거면 뭐 생각해라? 모든 개수가 실수일 거 생각해라. 여기 실수란 말 그래서 써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할 말은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라면 어떻게 돼요? K제곱 마이너스 1이 일단 0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정의를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 K는 몇이 아니야? 풀마 1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4분의 D를 때리면 되겠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식은 쌤이랑 그대로 쓰길 바랍니다. K 제곱 사라졌어요. 2K 플러스 2가 되나요? 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근데 K가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지 말라 했잖아. 그렇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돼. 1도 아니지.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러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라고 써도 괜찮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건 이렇게도 봐도 되죠.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괜찮죠.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은 편하실 텐데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클래식한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답지나 수학 선생님들이나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틀린 거 없죠? 없어요. 469. 실수 A, B, C에 대하여 B가 A-C와 같다. 이때 저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면, 판별하라고 하니까 뭐 써야 돼? 판별식 써볼게요. D는 B제곱 플러스 4AC. 근데 얘를 줬잖아. 그럼 대입해 봐야지 뭐.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야. 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야. 식을 봐. 왜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 B 자리에 A-를 대입해요. 보이니? 뭐야 이거? A 플러스 C 제곱. 이거 전개 안 해봐도 되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배워요.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럼 A 플러스 C가 0이 될 수 있니?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실수. 충분히 될 수 있죠. 얘는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다가 되죠.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제곱이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실근이구나 하다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왜? 얘네 둘이 같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돼.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 많이 실수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아, 그럼 이 문제는 문제가 없죠. 472 이거 뭐야? 음재성. 음재성이 뭐야? 음재성이 뭐야? 개념 공부해. 음수의 제곱근 제곱근의 성질이야. 그렇지? 두 개 있던 거 기억해요? 0이 아닌 두 실수입니다. 그러면 B는 0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판별식이 0보다 큰 이런 얘기예요. 판별식 조사해 볼게요. 얘는 A제곱 플러스 4B예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0보다 크네요. 기억 맞는 말이에요. 이 친구는 아니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충분히 이 값을 음수가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매니. A가 음수예요. 아, A가 음수예요? 네. 땡큐. 맞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 얘도 가능하죠? 다음 리을 A제곱 마이너스 B. 얘가 불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리을 빼고 다네요. 기억니은 그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 허덕이면 안 돼요. 다음 커리에는. 이번에 확실하게 가져갑시다. 489 뭐야? 저번 시간에 설명 다 했잖아. 왜 질문이 들어와? 이거 아까 말했던 거지? 황금비죠? 요 식은 황금비에 대한 식이에요. 뭐 굳이 궁금하진 않고. 차수가 높죠? 그럼 뭐 해요? 공통. 차수가 높으면 쌤이 뭐 하랬어? C가 아니 그 얘들아, 근이 주어졌을 때 행동 강령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대입한다. 보통 언제? 근이 한 개 주어졌을 때. 근데 기대 효과가 한 가지 더 있어. 뭐야? 차수 다운이 있어.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세 번째, 인수 정리 형태. 대답은 하나도 못하지. 반성이 필요해. 반성만 하지 말고 공부해라. 나중에 개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딱 지금쯤 쌤은 여러분들에게 딱 체벌을 하고 싶어요. 딱 지금쯤. 복습해라 말해도 안 할 때 충정요법을 딱 줘야 돼. 그냥 원래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
고1, 고2 저 선배들 있잖아요. 여기 옆에 클리닉 하는 애들 있거든. 이 중에 몇 명은 맞았는데 맞아서 인간 된 새끼가 있고 안 때려도 안 할 새끼 딱 보여. 네. 맞기 전에 잘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당연히 때리기 전엔 부모님 동의를 받고 때립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두근이 얘래. 근데 차수가 높잖아. 그럼 차수 다운의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거야. 그럼 뭐 하자고? 대입하자는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얘가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럼 얘가 0이면 얘로 x 5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알파 5제곱 플러스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3제곱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스킬이 들어가요. 잘 봐. 잘 봐라. 얘들아 여기 진짜 중요해. 이거 이 문제 푸는 방법 잘 좀 밟아요. 얘뿐만 아니라 그냥 이 수학적인 스킬을 좀 배워보자는 거야. qx 플러스 rx 이렇게 써볼게. 그럼 2차로 나눴으니까 대답 잘해봐. 나머지 몇 차야? 1차 이하가 될 거야. 그러면 얘로 나누면 예쁘게 알파에 대한 1차가 나오겠지. 그리고 베타 5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플러스 베타 3제곱도 나누면 1차 이하의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예를 들 거야. 예를 들면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와 같이 너네 둘의 개수가 똑같은 이런 형태의 식으로 변환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맞아. 납득돼? 근데 나누려고 보니까 어때? 귀찮아. 귀찮다기보단 좀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 그지?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걸 두 번째로 보여줄 거야. 일단 나눠볼게. 1, 1, 1, 2차, 1차 상수항. 1, 1, 마 1. 이렇게 나누겠지? 여기서부터 1, 1, 1, 마 1. 2, 0, 0. 2, 여기 0이에요. 2, 2, 마 2. 마이 2, 0. 마이 2. 4 마이. 끝났지? 그럼 결국에 이 나머지가 뭐라는 거야? 4알파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베타에 대해서는 식이 뭐 나와? 4베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라는 거야.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다음 두 번째 풀이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제. 얘들아 얘가 0인 거지. 이거 무슨 말이냐? x 5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플러스 rx라고 가정하면 이거 사실 식이 좀 이상하게 쓰여져 있던 거야. 여기 알파 들어가야 돼 원래는.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잖아. 여기서. 여기다 x값에 뭘 대입한 거야? 알파를 대입했다 이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몇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0이라고 했지. 근데 이걸 조금 더 비틀어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몇인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알파 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꼭 굳이 얘를 한 쌍으로 얘가 0이라는 것만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서 가져갈 수가 있죠. 알파 5제곱 플러스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3제곱은 이 친구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 볼 수가 있잖아. 곱하기 알파 몇 제곱하면 돼? 3제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몇이야? 1이야. 1. 그러니까 이 친구가 2알파 3제곱이 되지. 그럼 여기서 얘로 나눠도 되는 거야. 근데 또 낮추고 싶어. 이걸 그냥 써도 괜찮은 거죠. 2알파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되고요. 또 얘 자리에 또 얘를 넣어. 이런 식으로 차수를 계속 낮춰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은 많다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결과가 어때? 4알파 마이너스 2라는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다는 거지. 이렇게. 됐지? 푸는 방법이 많다는 거야. 쌤이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사실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걸 대입한다. 그래갖고 얘를 나눈다. 이거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떼고 왔어야 되는 스킬이에요. 지금은 뭘 생각할 거냐?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하나 더 배워가자 이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차수가 높아. 그럼 대입해서 차수를 낮추고 싶잖아. 맞아? 네. 그럼 다 차수를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이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로 얘를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그럼 몇 차까지 떨어질 수 있어? 1차, 2하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식이 마냥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날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납득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1이니까 너의 제곱하면 또 1이죠.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1이 돼.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루트 3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식이 똑같니? 똑같네. 루트 3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너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거 제곱 더하겠죠? 그럼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 루트 3알파 플러스 1 루트 3베타 플러스 1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왜 조심해야 돼? 루트를 없애버리나? 얘네 둘 다 음수면 이거 마이너스 베타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근의 부호에 조심하셔야 돼. 근데 둘이 지금 더해서 양수래. 곱해서 음수래. 곱해서 음수라는 건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반대라는 거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양수가 조금 더 크다는 거야. 그죠?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양수면 둘 다 음수일 리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묶어도 괜찮죠. 둘 다 음수일 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항상. 근데 사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그냥 조심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서 몇 번 틀려봐야 돼. 틀려보고 다시 계산해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해설이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거를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야 기억에서 안 없어져. 이런 음수와 제곱근의 성질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그렇게 외워야 돼요. 넘어갑니다. 489 했고 491 이건 스킬에 가까운 문제인데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봐. 이렇게. 그럼 알파 대 베타가 몇 대 몇이라고 가정해? 2대 3이라고 가정해요. 첫 번째 이런 얘기부터 해볼게. 여러분 알파랑 베타라는 근은 선생님이 지정해 준 거지. 맞지?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쌤, 알파랑 베타 중에 뭐가 2의 비를 갖고 뭐가 3의 비를 갖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알파랑 베타는 내가 지정한 친구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렇게 나왔어. 그래놓고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라고 하면 얘가 문제에서 직접 주어져서 저렇게 쓰면 누가 2고 누가 3이지?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그럴 땐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그렇다. 아니면 구분을 이런 식으로 해주던가 나중에. 보통 그렇다. 근데 지금은 알파 베타 뭐가 안 나와 있잖아. 그죠?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파 베타라고 두근을 잡은 거지.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알파 베타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친구들인 거야. 그잖아. 예를 들어 두근이 1과 마이너스 2였다고 가정해봐. 그럼 알파가 1, 베타가 마이너스 2든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1이든 뭔 상관이냐고 지금.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그냥 A 대 B는 2대 3이다 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의 풀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그냥 개 큰 실력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르면 여러분 실력이 빵꾸가 나서 나중에 외울 수밖에 없어,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중등 수학이 혹시나 부족하실까 봐 하나씩 다 해드리잖아. 잘 보세요. 비례식의 풀이 첫 번째. A 대 B가 C 대 D다 라고 되어 있으면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있어요. 뭐죠? 그치. 바깥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풀이는 A분의 B가 C분의 D와 같다예요. 여러분 B랑 같이 배운 게 비율이죠. 이 두 개는 항상 함께해요. 비율이에요. A 대 B와 C 대 D가 같으면 A분의 B와 C분의 D.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A분의 C는 B분의 D다. 똑같은 식이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AC를 양변에 곱하면 좌변은 뭐가 돼요? BC가 되고 우변은 뭐가 돼요? AD가 된다. 이게 두 번째 풀이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인 것뿐이야. 얘는 여기서 파생된 거야 얘들아. 이게 먼저 나오는 학생들은 그냥 외워버린 거야 이거를. 이해를 해보세요. 자, 저는 이 1번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얘를 K라고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K의 이름이 붙어요. 뭐라고? 비례상수라는 이름이 붙어요. 예를 들면 1대 3은 5대 15가 있어요. 그러면 1분의 3은 5분의 15와 같죠? 몇으로 같아요? 3. 얘를 보고 우린 비례상수라고 불러요. 또는 1분의 5는 3분의 15다. 얘도 5죠? 이것도 그냥 비례상수라고 불러요. 됐니?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렇게 쓸게. 2분의 알파는 3분의 베타와 같죠. 얘를 뭐라 잡아? K라고 잡는 거야. 그럼 알파는 뭐가 돼? 2K가 돼. 베타는 뭐가 돼? 3K가 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 문제는 두근의 B가 2대 3이다 하면 2K, 3K로 두근을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근데 이런 근본이 없으면 이런 유형을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 근본을 따르면 두근 뭐에 B가 나왔어? 아 그러면 알파 대 너가 2대 3이니까 나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쓸까 아니면은 비례상수를 잡을까? 둘 중에서 고려를 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이 고민을 계속 해봐야 여러분이 새로 만나는 문제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근이 주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근이 주어졌네.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중 하나. 첫 번째 대입은 좀 별로죠. 두 개니까. 그 다음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죠. 그럼 2K, 3K 더하면 뭐가 돼? 5K죠. 5K는 뭐와 같아? 5 곱하기 n 플러스 2다. 그럼 곱하면 6K 제곱. 넌 뭐야? 마이너스 6이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우리 뭐 구하래? m 값 구하래네. 그럼 K가 뭐야? n 플러스 2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죠? 그 전에 이거 없앨게요. 그러면 n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m과 같군요. 그럼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는 0이죠. 근이 뭐 나와요? 를 왜 구하니? 그지? 실수 m의 값에 뭘 구하래? 곱을 구하래. 답은 4죠. 자, 고민도 안 하시네. 잘 봐. 얘들아 쌤이 여길 4로 바꿔볼게. 잘 들어.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이 몇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잘 들어봐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 있습니다. 아니다. 4m 플러스 4는 0이 있어요. x로 갈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있어요. 잘 들어. 쌤이 뭐라고 쓰는지 잘 봐. 방정식. 너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 답이 몇이야? 4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답이 몇이야? 이건 2인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돼? 두근의 합이 예. 아, 왜 다르냐고? 그걸 설명하려고. 잘 들어봐. 여러분, 2차 방정식이죠. 근이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이 중근이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근이 2개인데 그 값이 같을 뿐이지. 그러니까 두 근이 뭐예요? 2와 2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그냥 4야. 근데 얘는 봐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뭐? valuation. 값의 합이는 거야. 값의 합. 그럼 여러분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뭐 있어? 뭘 대입해야 얘가 성립해? 2밖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2가 맞아. 이해되겠니? 이거는 근의 관점이고요. 이건 값의 관점인 거예요. 이렇게 좀 달라요. 묻는 거에 따라서. 이해했지? 근데 여러분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알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한 가지 있겠지. 뭐가 있을까? 헷갈리게 내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모든 실수 m의 값의 뭘 구하래? 곱을 구하래. 값의 곱이지.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럼 누군가는 3이네 하고 3을 때릴 거고 누군가는 근각의 관계에 따르면 9네라고 해서 9를 쓸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누굴 맞게 해야 돼? 당연히 3을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9를 틀리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이거에서 이렇게 엄밀히 두 개를 구분하는 건 사실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평가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뭐의 값의 곱을 구하라 라고 나오잖아? 또는 근각의 관계처럼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두 근은 달라요 보통. 보통 중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돼요?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같은 거 잘 안 나온다고요. 알겠지?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물을 때는 보통은 아예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 판별식이 몇은 아니다? 보통 0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직관, 감인 거야. 감. 이 차 방정식 이 친구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고 최고차 한계수가 2래요. 그럼 두근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근의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겠지. 근관계수 관계를 쓸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알파 베타는 2분의 7. 그럼 이 두근을 근으로 갖는 친구는 두근의 합이 몇이에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3. 다음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요? 전개해볼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돼요.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은 몇이죠? 4가 되네요. 따라서 이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가 기본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몇이래? 2다 이거죠. 이런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 이게 답이 되겠죠. 됐나요? 이 기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스킬적인 부분을 하나 좀 짚고 가자면 이 친구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
이거 꼭 전개해야 할까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0은) 두근이 나왔으면 세 번째 방법이 뭐야? 인수정리 형태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이게 x에 대한 무슨 식이죠? 항등식이죠? 이 친구 구하기 위해서 수치 대입법을 쓸 수가 있어요. x에 몇을 대입해야 될까? 1을 대입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2-1 플러스 7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죠. 근데 이 친구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우변이 8이니까 얘는 뭐가 돼? 4가 된다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예 두 번째 풀이에요.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자, 지금 x에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하죠.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되지 않아? 너의 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알파 베타라고. 그럼 x 자리에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때?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자는 거야. x에 뭐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그럼 t에는 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야?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럼 x 자리에 뭘 대입해? t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지. 전개합니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7. 따라서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8은 0이라고 해서 이 t 자리에 다시 한번 x를 대입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스킬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입니다. 스킬은 이게 스킬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2알파 플러스 1을 근으로 하고 싶대. 그럼 첫 번째 풀이가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두근의 곱을 구할 때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를 둘 다 빼버려서 x에 몇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구하는 스킬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또는 어떻게 한다? 얘를 근으로 한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여 x 자리에 2분의 t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508번. 505번 다 풀었어요? 저 풀었어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려면 뭐가 되죠?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 되죠? 4번. 4번이네요. 개 쉽다. 508?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요. 어떤 거? 방금 전 거예요. 이거? 네. 어떤 게 문제죠? 나 반대로 쓴 거죠? 네, 반대로 쓴 개수 반대로 꺾은 거예요. 굿. 508. 2차 방정식 이 친구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이고 이 친구의 두근이 3과 베타이다.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쟤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 pq를 구하라는 거네 결국에는. 자, 여기서 써보면 되겠죠? 두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두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b.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파 베타를 구하고 싶은 거야? a,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A, B요. 아니 알파벳으로. 결국에는 알파 베타가 궁금한 거지. 그쵸. 그러면 알파 베타로 가고 싶어. 근데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딱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지.
이 밑에도 두 개 더하면 베타 플러스 3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곱하면 3베타는 마이너스 A야. 자, 잘 들어봐봐. 여기서 B가 알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알파의 값을 딱히 없다는 거야. 딱히 없어. 물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지금은 일본 말로 이제 아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짜임새가 딱 잘 맞아서 B가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가 B고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A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AB에 대한 B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고 B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고 알파 자리에 A 자리에 마이너스 3베타를 대입하면 이쁘게 풀려. 알파 베타가 바로.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딱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식에서 얘가 나왔고 두 번째 식에서 얘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B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지. 알파가 B라며. 알파 자리에 B를 대입해봐. 일로 넘기면 A 플러스 B는 3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A거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다 해서 AB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AB 값 구해서 알파 베타를 유도해도 괜찮겠다는 거지. 그렇지? 또는 어떻게 풀자? 또는 A 자리에 마이너스 3베타를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3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다음 B 자리에 알파를 넣으라는 거야. 물론 여기서는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하면 이걸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형태적으로 있잖아. 형태적으로는 이건 이 두 근 중에 하나의 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풀 수 있는 풀이야. 여기서 만약 얘도 문제가 얘에선 알파 베타고 얘에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적당하다? AB를 먼저 구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말해도 잘 안 와닿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풀게요. 그냥. 그러면 빼버려. 3분의 4B는 8이다. B가 몇이야? 6이 나오네. A는 몇이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B가 6이니까 알파가 몇이야? 6이 되죠? 다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A라며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한다 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7. 이게 저 밑에 뭐야? 마이너스 P가 되고요. 다음 두 근의 곱인 6이 Q가 되겠죠. 그럼 P는 마이너스 7이니까 답은? 왜 안 나와? 중간에 계산이 잘못됐나? 근데 잠깐만 저거 B가 6인데 B가 6이고 A가 마이너스인데 저게 어떻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저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여기서 B가 6이고 A가 쌤, 마이너스 베타 틀렸어요. 여기서 가다가 계산이 틀린 거야? 베타 틀렸어요. 3분의 4A가 3분의 4A가 8이지? 뭐라는 거야? 여기서 틀렸구나. A가 6이네요. B가 마이너스 3이고. 지금 저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A가 6이니까 베타는 될 거래. 마이너스 2. 알파는 마이너스 3이네요.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P죠. 알파 베타는 6이다. 얘가 Q죠. 그럼 P가 몇이야? 5야? 더하면 11. 5번이네. 방금 전화가 와서 그런데 한번 확인하고 왔을까요? 왜? 갑자기 폰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까 그거에 그냥 마이너스 1에 대입해가지고 A, B 구한 다음에 구하면 안 돼요. 어디요? 저다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해서 A, 여기요? B 구하고 알파, 베타 구하고. 아 괜찮아요. 대입을 구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지금 두근이 나왔잖아. 네네. 그러니까 대입보다는 근각의세 관계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긴 해요. 근데 얘를 얘 하나는 안 나오고 한 근만 정확히 나왔네 라고 판단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 틀린 풀이가 아닙니다. 좋은 풀이에요. 512번입니다. 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대. 근데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래. 이건 푸는 방법을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원래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지금은 마이너스 2와 1이니까 그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와 1을 더해주면 이거 두근의 합이죠. 네네. 이거 원래 식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게 나왔던 배경이 어디 있어? 이 두 개를 더했던 거 아니야. 맞아? 이 플러스 짜리랑 마이너스 짜리 두 개의 근을 더한 거 아니야. 더해서 두근의 합을 유도했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앞에 거의 2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유지되는 거야. 앞에 건 달라진 게 없거든. 근데 달라진 게 뭐야? 곱이 달라졌죠. 그죠? 두 개를 곱해봐. 그럼 분모는 4a가 되죠. 4a 제곱 분해. 분자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이 일어나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잘못 외움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어? 두근의 곱공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얘가 몇이 나와버린 거야?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거야. 됐어? 다시? 다시요. 자, 얘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얘로 생각했대. 그래가지고 두근의 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두 근을 더하고 곱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일단 그걸 그냥 외우라. 유형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지. 네네. 그럼 이게 뭐야? 이 두 근의 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고. 두 개를. 두 개가 합차가 합차가 일어나면서 4a 제곱분의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는 거야. 네.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n 플러스가 되지? 네. 그럼 a 하나 사라지면 4a분의 c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b가 뭐야? a와 같고요. c는 뭐와 같죠? 마이너스 8a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어떻게 쓸 수 있죠?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a는 0 해서 a가 사라지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근의 곱 뭐예요? 마이너스 8이다 이거죠. 이건 푸는 법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근각의세 관계 유도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저는 근의 공식에서 유도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유형 때문에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놓은 거야. 여기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하면 a분의 c다 이렇게. 이 유형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떤 것도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쓰고 이걸 써보면 한 번에 두 개가 부서지네. ax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되면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해도 똑같이 근각의선 관계가 유도가 돼. 근데 이 유형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알겠지? 다음입니다. 529번. 그 전에 다른 문제도 좀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믿어서 그런 거고. 근데 513. 이거 어떻게 푸셨어? 513이 저 그거 뭐지? 식 세웠어요. 식 세웠어? x는 마이너스 알파나 x 마이너스 베타로 두고 거기다 4x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뒀다는 거죠? 네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기 a 써주세요.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이런 인수정리 형태를 이용해 버린 거죠. 그럼 F4x-3은 이 x 자리에 4x-3 대입한 거니까 근을 또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 괜찮은 풀이야. 근데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는 F 알파가 0인 걸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F 베타도 0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F4x-3은 0은 언제 근을 갖겠느냐 이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몇일 때? 알파일 때가 근 아니겠느냐 이거지. 그치? 그럼 4x-3이 알파일 때 x가 몇이야? 4분의 알파 플러스 3 맞아?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은 x에 며칠 대입하면 성립해? 4분의 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두근은 뭐야? 너랑 4분의 베타 플러스 3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두근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두근의 합이 며칠 했어? 6이랬어.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게 최종 형태의 풀이가 돼요. 자, 514번. 한근이 마이너스 1에 한근 나왔으니까 뭐 한다? 대입해. 대입한다. F-2가 0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럼 이 밑에 중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가 2가 되는 식을 찾으라는 거야. 4번이네. 4번. 다음 이 친구의 두근의 곱이래. 그럼 얘가 또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알파와 베타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럼 x가 뭐야? 3분의 알파 플러스 1과 3분의 베타 플러스 1. 이게 이거 두근이죠. 이거 두 개 곱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 잘 봐. 물론 당연히 fx를 이렇게 두고 푸는 게 기본적인 풀이야. 민수가 얘기했듯이. 이대로 해서 대입해서 푸는 게 기본 풀이야. 근데 우린 지금 두근을 알잖아. 그치? 그럼 두근의 곱이 뭐야? 9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바로 나왔지? 그럼 위에 거 전개해도 되지? 아니면 뭐 해도 돼? 수치대입법 이용해도 되죠. 이해 가니? 그러니까 얘를 9분의 20까지 온 거 이해돼요? 미치겠네. 매번 얘기도 똑같네. 두 근이 얘라는 건 이해가 돼요? 두 근의 곱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해되는데 두 근의 곱이 얘인 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집중하세요. 9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니? 알파 플러스 베타 알겠다. 알파 베타 알겠다. 대입하면 끝나잖아. 9분의 몇이야? 4?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방법을 써도 돼. 이 친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썼던 그 스케일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라고 써놓고 최고차항계수 a 이렇게 쓰는 거야. 전체 같이 곱해야 된다. 그래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유지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f3x 마이너스 1은 최고차항계수가 어떻게 변화해요? 9로 바뀌겠죠. 얘가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최고차항계수가 9a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얘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우린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다음에 하자. 전개해서 풀도록. 넘어간다. 너무 높은 점프를 유도하고 있나 봐. 미안. 뭐가요? 517번. 복소수 범위. 이제 범위가 바뀐 인수분해가 나오네요.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이용하라는 거야. 그 공식을 쓰라는 뜻이지. x는 1 풀마 루트 y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5y와 1 마이너스 루트 5y가 근이 되면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밑에는 뭐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고요. 다음 520번이에요. 다들 잘 풀었나? 질문이 안 들어오지? 질문이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그 페이지를 넘겼어? 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2차식 fx가 f 알파와 f 베타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거는 그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등식은 기본이 우변이 0이에요. 등식은 기본이 우변이 0인 거야. 우변이 0인 상태로 항상 만들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돼. 그럼 이거 보면 어때? f x 플러스 1은 0이 기본 형태라는 게 보여야 돼. 이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야? 차수 변하지 않았겠지. 근이 뭐래? 알파 베타래. 됐니? f x 플러스 1은 잘 들어. 근이 알파 베타지.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얘 있지 않니? 그럼 얘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는 거지. 네, 하지 마. 제발. 최고차항계수는 몰라요. 됐니? 최고차항계수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1이라고 준 거죠. 이렇게. 됐어? 이거 중요해. 그냥 중간고사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다가 fx 나왔지? f3 구하면 x는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밑에 문제도 어때? 보이니? 이것도 fx 마이너스 1은 0을 쓰고 싶다는 거야 지금. 얘 두근이 뭐래? 알파 베타래. 알파 베타. 근데 이 식을 알고 있잖아 우리.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이항하면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그럼 제곱하는 건 이제 식은죽 먹기죠. 자, 얘는 알파 베타의 값을 알아볼라. 두근이 얘래. 알파 베타 몇이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6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넘겨서 플러스 6은 0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친구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이번엔 F0은 6을 왜 줬을까? 나머지 6이랑 아까 2차항의 개수를 안 줬었어요. 아깐 개수를 줬지만 지금은 안 줬죠. 2차항의 개수를 주는 대신 F0은 6을 이용하여 개수를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해볼게요. fx 플러스 6은 0. 너의 두근이 뭐예요? 알파 베타 따라오니? 예. 두근이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면 뭐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지.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는 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x에 여기다 0을 대입해. 수치 대입법입니다. 대입하면 6, 1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다 해서 a 값을 구하라는 거야. 아까 위에 있는 520번인가요? 거기선 2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준 거고 이거는 F0이 6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 그것만 다른 거다. 다음 523. 자,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자, 이번에는
P알파가 베타고 P베타가 알파야. 하나의 등식 안에 두 개의 문자가 섞여버렸어. 졸라 불편하지.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 이렇게 하고 싶잖아. P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그래서 P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 해가지고 원본의 형태가 뭐였냐? X에 대한 식을 좀 유도해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자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문자를 하나로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맞출까? 알파 베타의 관계식 하나를 가져와야겠지. 뭐가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에요? 1이요. 알파 베타는? 1대 3.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식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알파를 베타에 대한 식으로 바꿀래요? 졸라 별로죠? 저 안에는 그냥 X만 있는 게 가장 예쁜 형태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베타를 바꿔주고 싶지. 그러면 선택권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요. 또는 2알파분의 3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둘 중에 누구로 가야 될까? 너네 자유야. 둘 다 써도 돼. 써도 돼. 근데 위에 게 더 편해요. 한번 보여드릴게. 여러분도 한번 손으로 써봐. 천천히 해볼 테니까. 일단 P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베타를 이제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바꿔볼 거야. 그러면 P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냥 그런 거야. 그럼 어떤 식이 유도돼? P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란 방정식이 유도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고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잖아. 그럼 얘 두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생각할 게 있지. 이게 몇 차 방정식인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2차식 px란 말인 거지. 2차식에다가 1차식을 더했으니 얘는 반드시 2차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 거지. 근데 걔 두근이 나왔으니 얘는 근이 다 나온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 가면 이 유형이 발전해서 3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이제 3개의 식이 유도되는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둬야겠죠. 이런 식이 나왔어. 그 다음 이번에는 베타 자리에 2알파분의 3을 대입해볼게. 그러면 P 알파 마이너스 2알파분의 3은 0이 되지. 근데 얘들아 이걸 이렇게 두는 건 상당히 어리석어요. 왜? 문자가 어디 들어가 버렸어? 분모에 들어갔어. 그럼 뭘 벗어났지? 다항식을 벗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변에 2알파를 곱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2베타 P 베타 마이너스 3도 0이겠죠? 이렇게. 자, 제가 왼쪽 쓰라고 했어요? 오른쪽 쓰라고 했어요? 우변 0이야. 예, 이 방법 쓰라 했어? 이 방법 쓰라 했어? 왼쪽 방법 쓰라 했지. 이유가 뭘까? 당시의 범위는 안 아니 다항식의 범위로 들어왔잖아 다시. 왜 이 방법을 쓰라고 한 걸까? 계산 횟수가 적어서. 계산 횟수가 왜 적죠? 여기까진 큰 상관이 없어요. 별로 큰 어려움 없잖아 여기까지는. 아 3차. 그렇지. 굿. 얘는 차수가 늘었어요. 차수가 늘어버려. 이해돼? 얘는 2x p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여 2차에 1차가 곱해져서 3차 방정식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다고 못 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2차로 풀 수 있는 것을 3차로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웬만하면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무조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알겠죠? 납득되죠? 이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의 계산으로 따지면 10의 자리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걸 굳이 100의 자리까지 올려서 계산을 하고 있는 꼴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부터 해볼게요. 그럼 얘 두근이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 두근으로 하는 거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저 친구를 뭘로 가죠? EX 저 인수로 인수로 갖는다는 거. 최고차항 계수 아직 몰라요. 나왔니? 나왔어요. 1이라고 나왔네. 그럼 여기 몇 나와야 돼? 2분의 2분의 1이 나와야겠다. 이렇게 p가 그냥 끝나버렸어. 다음 이거 이렇게 넘기면 px 나오겠죠? 다음 여기로 갈게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잘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뒤에 1차항의 계수가 또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ax 플러스 b가 등장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다면 B는 되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최고차 지금 x제곱의 계수가 몇이었어 얘가? 1이요. 1이었어. 거기 2x를 곱했잖아. 그럼 이 친구는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야? 2인 몇 차식? 3차식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몇이야? 1이요. 1인 거 아닌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마이너스. 그냥 뭐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요 하는 거는 이 친구가 x 플러스 2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면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야. 그지? 얘가 x뿐만 아니라 x 플러스 1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응?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px에 지금 이 분모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항상 px에 무언가 곱해져 있겠죠. 잠깐만 PX 분모가 곱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 친구가 분모에 항상 나올 거 아니니 이 방법을 사용하면. 네. 그럼 이 친구가 양변에 곱해지면서 얘가 px한테 곱해지지 않겠냐고. 아 예. 그러니까 이 친구에 곱해져 있는 인수가 하나는 적어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얘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px에 관계없는 하나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돼? x에 0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b값을 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봐. 정리해줄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몇 번째 방법이 더 편해? 첫 번째 방법이 더 편해. 근데 두 번째 방법을 강요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따라야죠. 어떻게?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풀면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차수가 늘어난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식이 한 가지 얘보다 더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식이 차수가 하나 증가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양이 하나 늘었다고.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px에 곱해져 있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서 나온다고요. 이 늘어남과 줄어듦 이걸 기억하라고. 차수가 올라가나 너가 0인 걸 대입하면 식도 어차피 하나 더 같이 증가하니까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런 거야. 답까지 구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사실 이 친구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2분의 1로 묶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사실은. 다음입니다. 허근 얘기가 쭉 나오고요. 529번. 이 친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생각도 원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F1이 몇이죠? n 플러스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F1이 뭘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F1을 알면 문제 답이 바로 나오죠. 그렇지? 여기서는 아마 MN을 따로 구하라는 문제일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가.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이다. f2는 9입니다. 나머지 정리. 조건 나. 실수 a에 대하여 fx는 0의 한근은 a 플러스 3i입니다.
허근이 나왔죠? 확실해요? A가 실수여야 허근이 확실해요. A가 복소수여서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3i면 얘는 실근이 됩니다. 그렇지? A가 실수라는 말을 확인해 주세요. 왜 자꾸 없어져 이거? A 실수예요? 네. 실수예요. 그럼 허근이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개수가 실수인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M은 실수죠.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 허근을 가졌으니 다른 한근은 A 마 A 3i가 되겠네요. 그러면 fx의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나왔죠. M은 뭐예요? 2a 두근의 합. 맞아? 마이너스 2a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두근의 곱 n은 A 제곱 a제곱 플러스 플러스 9 이렇게 되네. M 플러스 L이 A 근데 fe가 9라며. 그치? 네. fe가 뭔데? 2m 플러스 n 플러스 4잖아. 대입하면 a가 나오겠다는 거네.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9 플러스 4는 9다. 사라지죠? 완전 제곱식 아니야? a가 몇이야? 2네요 2.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4. 얘는 13 13. 두 개 더하면 답은 5번이네. 둘이 신기하게 쓰시네. 아, 그 칠판에 써보면 몇 번 써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Q랑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P를 이렇게 쓰고요. Q는 이렇게 쓰고요. 9는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9를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이게 분필이 좀 먹어요. 뭐 이해할라나?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9를 이렇게 쓰면 이게 색이 이쁘게 잘 나와요. 어떻게 또 G는 어떻게 있어요? G는 이렇게 씁니다. 아, 제가 제 알파벳을 좀 쭉 써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 A는 이렇게 쓰고요. B는 이렇게 쓰고요. C 이렇게 쓰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필기체가 나올 뻔했어요. S, T, U, V, W. W는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오메가입니다. W, X, Y, Z. 1, 2, 3, 4,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6, 7. 가끔 제가 7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외국에서 쓰는 7이에요. 가끔 쓸 수도 있습니다. 8, 9, 0 이렇게 써요. 다른 질문 더 있으면 하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이제 진도를 나가는 네. 이제 2차 함수 나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 원래 문제 풀이가 2시간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멍청해서 2시간이에요. 이게 질문이 많다고 멍청한 건 아니지. 그럼 뭐가 거의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다만 그 점은 있지. 수업 시간 전에도 질문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교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몇 개는 걸러낼 수 있는 문제였잖아. 예를 들면 뭐 446 같은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거 걸러낼 수 있고, 그 뭐 예를 들면 아까 질문 안 들어왔던 유형, 이 유형 이건 질문이 안 들어오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유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을 안 해. 그럼 제가 오늘 체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못 듣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 이걸 뭐라고?